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이가 좀 틀어진다. 왜 그러면은 그렇게 나이 들면서 틀어지냐. 이제 크게 봤을 때 나이 들면서 이런 치아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나 나타나지만 잇몸이 약한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면서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심해지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빠지기 전에 그런 거를 잡아주는 교정을 치주 교정이라고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에 틀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교정과 원장 김진욱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에서 교정하는 경우에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중장년층 치주 교정이라고 했는데 중장년층에서는 이제 잇몸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잇몸에 대한 건강을 고려하면서 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꼭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떤 잇몸의 건강과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치아 교정이랑 치주 교정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크게 봤을 땐 같죠. 교정을 한다는 의미는 같은데 내용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이가 좀 틀어진다, 아니면 좀 벌어진다, 아니면 앞으로 좀 튀어나온다, 이런 이유로 교정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가 지금은 너무 한창인 나이여가지고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직도 이만큼의 인생이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는 더 치과적인 지식도 많이 알게 되셔서 이게 가만히 놔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들으신 것도 있어가지고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 예전보다 훨씬 평균 연령이 높아진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왜 그러면은 그렇게 나이 들면서 틀어지냐, 그리고 어떻게 틀어지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일 이제 틀어지는 이유는 잇몸이 약해져서요. 치아에는 잇몸이 있고 잇몸 주변에 잇몸 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랑 잇몸이랑 잇몸뼈랑 이렇게 치아 주변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치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는 완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는 않고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잇몸이 더 약하신 분들 경우에는 더 많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심 이동. 근심 이동인데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치아의 각도가 딱 수직으로 서 있지가 않고 어금니 같은 기준으로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고 저작하고 생활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치아를 앞으로 미는 힘이 미세하게 누적돼서 발생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앞니가 이제 건강하고 튼튼할 땐 버티고 있다가 이제 앞니가 좀 잇몸이 약해지고 잡아주는 뼈가 좀 내려가면서 이제 그 근심으로 이동하는 그 힘이 계속 누적이 돼서 치아가 약간 앞으로 쏠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치아가 전반적으로 나이 들수록 근심 이동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정출되는 거. 정출은 뭐냐면 얘 치아가 윗니가 밑으로 내려오고 아랫니가 위로 쏠리는 건데, 이것도 잡아주는 뼈가 약해지면서 치아가 조금 더 뼈 밖으로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근데 크게 봤을 때 나이 들면서 이런 치아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나 나타나지만 잇몸이 약한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면서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 앞니가 이제 틀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앞으로 쏠리면서 앞니가 조금 뻗어지는 경우, 그렇게 이제 누적되면은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너무 과하게 닿아서 이게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 이런 형태의 치아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심해지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빠지기 전에
이게 보기에도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를 잡아주는 교정을 치주 교정이라고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에 틀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더 틀어지면은 더 틀어지는 대로 놔두면 문제가 되냐? 문제될 게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이게 더 쏠리고 하면은 보기에도 싫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치아가 더 겹치면은 사이사이가 더 안 닦이니까 잇몸 관리가 더 힘들어져 가지고 잇몸이 더 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쏠리다 보면 보통 치아가 좀 과하게 닿으면서 잇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뒀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잇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를 결국에 끝까지는 못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발생한 거를 막기 위해서 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교정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면밀히 판단을 해서 교정하는 게 더 나은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평가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고, 교정하기에는 잇몸이 버티기가 좀 힘들 것 같다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치아 교정이랑 치주 교정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젊은 층에서 하는 케이스랑 또 다르겠네요.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죠. 그냥 어떤 술기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렇게 잇몸이 안 좋아진 분들이 교정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할 때 신경을 쓰냐면 더 약한 힘으로 더 천천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잇몸에 대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서 잇몸에 대한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면 그걸 먼저 선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잇몸 치료가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조금 더 자주 찍어서 더 나빠지지 않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또 중요한 키워드는 교정할 때 제가 아까 정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치료는 치료 자체가 약간 함입 위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출의 반대말인 함입. 그러니까 치아를 다시 뼈 안으로 넣는 과정.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아를 다시 뽑힌 치아를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의 어떤 역학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하는 원장님의 컨셉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심미를 위해서 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년층 치주 교정은 심미도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40, 50대 웃을 때 예쁜 것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심미에 대한 부분 당연히 있는 거고, 기본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거를 방치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더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기능의 개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더 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게, 수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교정은 완전한 100점을 향해서 가진 않아요. 너무 욕심내지 않고, 왜냐하면 교정을 하는 것 자체도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잖아요. 교정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권할 때는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에 교정해도 잇몸에 괜찮냐, 치아가 괜찮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근데 그게 이제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건 사실 뭐 중요하진 않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입안의 건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필요해요. 나이가 60대인데도 뭐 입안이 20, 30대인 사람들이 있고요. 나이가 30대인데도 입안이 60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절대적으로 나이를 따라가진 않지만 결국에는 잇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치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평가하는데,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당연히 뼈와 잇몸 상태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으로도 치주 검사를 하고, 치주가 잘 버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치아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도 보고, 치아도 움직여보고, 또 탐침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교정하기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요. 그러면은 하면 좋겠지만 해서 잃는 게 더 크겠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쓸 때까지 쓰는 겁니다. 최대한 관리하면서 쓰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임플란트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알고 이제 가는 거고, 이게 이런 검사를 해봤을 때 교정을 하는 게 크게 무리가 안 되겠고 얻는 게 더 많겠다, 이러면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치주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치주과랑 협진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치주과 협진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치주과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치주 치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잇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치주과 원장님을 봐서 잇몸에 대한 치료를 선행을 하고 교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웬만하면은 치주과 원장님이랑 아니면 뭐 외과 원장님이랑 같이 봐서 필요한 치료를 하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경우에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 치아를 보거나 아니면 본인 치아를 봤을 때 내가 치주 교정이 필요한 걸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기 힘들죠. 그거는 어차피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최소한 아무 불편함이 없더라도 스케일링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변화가 보이면은 먼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겠고 본인이 느끼기에는 점점점 이가 틀어지는 사람. 그러면은 내가 이게 교정을 하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 제가 진단의 방법은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앞니에 변화가 있다. 옛날보다. 어떤 변화가 주로 있냐면 아래 앞니 틀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점점점 위에 앞니가 약간 튀어나오는 것 같다. 약간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교합 변화인데 이거는 어금니 내가 어떻게 물리고 교합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치아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씹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점점 치아들이 아까 근심으로 쏠린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무는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걸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런 뭔가 옛날보다 씹는 게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 있는 분들은 이게 혹시라도 뭔가 더 진행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판단해 보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중장년층 치주 교정에 대해서 조금 정리만 해보자면은 나이 들면서 치아가 좀 틀어지거나 벌어지거나 좀 뻗치거나 아니면 씹는 게 좀 달라지거나 이런 경험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늦지 않게 교정을 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 더 심미적인 부분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삐뚤어지는 치아를 고르게 함으로써 관리를 더 잘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삐뚤어지는 걸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가게 되면 임플란트도 삐뚤게 들어가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나이 들었을 때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적절한 시기에 판단해서 교정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모두 교정이 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한 분들은 뭐 치주적인 어떤 협진이나 아니면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주를 먼저 안정시키고 교정을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장년층 치주 교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을 달아두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